1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장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이죠. 코스닥은 5.8%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그리고 투자 전략 김한진 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오늘 준비한 세 가지 확인하고 얘기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저희는 공매도 이런 것보다도 글로벌이나 매크로 이슈를 먼저 봐야 되니까요. 금리 인상 사실상 끝난 것이냐. 네. 11월 FOMC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은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난 것 아니냐.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네, 지난번 FOMC 회의 때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네. 장기 이자율이 장기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긴축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저는 지난 7월 FOMC의 마지막 금리 인상 5.50%가 상단이었는데요. 그게 좀 실질적으로 마지막 금리 인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쨌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어려울 걸로 12월에 패드워치에서도 동기열 가능성을 꽤 높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인하 시점인데요. 인하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적어도 이후로 좀 반영을 했었는데 인하 시점에 대한 어떤 시장의 컨센이나 기대감도 좀 바뀌고 있습니까? CME 패드워치 시장에서야 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그런데 연준의 생각을 조금 읽어본다면 파월 의장이 좀 FOMC에서 얘기했듯이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다. 좀 지겹게 들은 얘기인데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사실 작년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9.1%에서 쭉 떨어져 왔는데 지금 3%대까지 떨어진 것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죠.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는데 이 3%대 초중반에서 이제 2%의 목표까지 떨어지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파월 의장이 어쨌든 시장 금리가 올라서 긴축적 여건이 조성되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안 좋아질 거고 은행들의 대출도 이제 좀 축소되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 둔화 또 물가 안정 쪽에 이제 바라던 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될 것 같다. 이제 4분기부터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연준도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올릴지 말지 혹은 언제 내릴지는 지금 4분기가 지나가봐야 데이터가 나오고 그 네. 데이터에 따라서 내년도 어느 시점에선가 인하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연준이 내세운 경제 전망 또 물가 전망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지난 9월에 조금 FOMC 분기 말에 이제 SEP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망치가 나오는데 경제에 대한 그때 2%의 근원 물가를 달성하는 시기는 내년이 아니라 후년으로 봤거든요. 연준 위원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도 중반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강한 경기 침체가 와야 됩니다. 그건 또 사실 시장이 바라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준도 모른다. 하지만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 베이스 시나리오는 내년 인하 좀 어려울 걸? 이라는 취지의 어쨌든 의도는 분명히 있다. 빨라도 내년 6월 이후. 저는 빨라도 내년 9월이 제일 빠른 금리 인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제 상황과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네. 또 뭔가 이제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변화는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다행스럽게 나쁜 뉴스들이 나와집니다. 고용 지표가 나쁘다든지요. 네. 이게 이제 시장에는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스탠스 먼저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은요. 네. 이틀 만에 35원이 하락했다. 1,200원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환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원화 가치가 이제 강한 거죠. 지금 보고 있는 지표로 오늘 21원 하락하고 있네요. 1,301원입니다. 워낙 환율이 1,340원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갑자기 또 환율이 떨어진 원화가 강세로 간 배경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의엔화나 엔화나 좀 동반하는 건가요? 지금 뭐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글로벌 달러가 좀 주춤하면서 예. 달러 인덱스가 뭐 107을 육박하다가 이제 뭐 다 105대로 떨어졌죠. 그래서 살짝 고개를 조금 숙이니까 바로 좀 주변 환율이 반등하는 로컬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가 조금 뭐 완화적으로 바뀔 거다. 내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 달러 강세를 멈추게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환호하는 환율 시장이 되겠는데요. 아마도 저는 1,300원대에서 좀 조정이 1,300원 선을 중심으로 한 공방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이유는 달러가 강세가 멈춘 이유는 사실 경기의 침체가 크던 작던 곧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년 2분기에 미국 경제가 가볍지만 조금 일시적인 경기 위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기 위축을 앞두고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로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가 DXY 달러 인덱스가 좀 뭐 104, 103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원달러도 1,200원대에 완전히 안착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기대하기는 매크로 경제 여건이 경기 여건이 조금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1,300원대에서 좀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경기를 좀 흡수하는 소화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환율 아까 보여주신 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1,3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전의 고점이 1,360원까지 올랐습니다. 1,340원, 60원 사이에 꽤 오래 있다가 오늘은 1,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환율은 뭐 주가처럼 사실 한 곳에서 집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차가 있어요. 이제 제가 보는 건 또 뭐 20원 넘게 하락했는데 어쨌든 요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앞에는 이제 비슷합니다. 1,3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원화 환율, 높은 환율, 그러니까 원화 약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환율이 정상화 과정으로 조금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움직이는 것도 같았는데 또 오늘 이제 공매도 금지 조치 때문에 이게 또 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또 좀 고민입니다. 네, 뭐 외국인들의 반응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공매도 금지 정책이 전체적인 시장을 뭐 완전히 좌지우지한 추세 자체를 바꾸는 그런 요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종목의 이슈고 또 뭐 예를 들자면 공매도 때문에 정말 뭐 공정 가격에 좀 못 미치는 억울한 그러한 주가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겠고 또 공매도 때문에 뭐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 조금 윗단이 조금 막혀 있던 그런 주식들도 좀 윗단이 좀 뚫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 지수 자체, 마켓 자체를 완전히 추세를 바꾸는 그러한 요인은 조금 역부족일 것 같고요. 외국인도 뭐 좀 시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급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달러도 좀 약세로 가고 좀 금리도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레벨은 높거든요. 금리도 달러도 레벨은 높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경제 특히 금융시장 여건은 녹록치 않다. 글로벌 시장이 외국인들이 뭐 전 세계 시장을 국경을 넘나들고 굉장히 위험 자산을 선호하면서 이머징 마켓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시기는 아니다. 특히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요인도 가세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외국인들이 조금 거래가 조금 소강 상태에 조금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적어도 국내 시장을 짓누르는 마이너스 수급 요인으로는 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좀 긍정적인 해석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뭐 지금으로서는 네. 좀 뭐 다행인 거죠. 그렇죠. 네.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이야기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이제 시장이 정말 진짜 바닥일까? 산타랠리를 기대해 보아도 될까? 일단 미국 쪽에서 이런 연말 뭐 소비 시즌도 그렇고요.
통화 정책도 조금 진정됐기 때문에 산타랠리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국 증시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연말에 좀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산타랠리라고 얘기할 정도는 못 되겠지만 뭐 저는 연말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좀 눌려 있었던 것도 있고 또 금리가 조금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또 조금 더 안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조금 적어도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술적인 반등을 감히 가세한 그런 성격을 가세한 연말 랠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느냐라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글로벌 경제가 제조업단에서 굉장히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좀 교역이 지금 시원치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단에서 안 좋다 보니까 교역 물량도 좀 저조하고 교역 물량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나 무역 수지가 조금 개선되는 정도지 좀 추세적으로 완전히 좀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정도의 그런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랠리는 연말 랠리는 조금 상단이 제한된 박스권 상단이 제한된 그런 랠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미국은 이제 빅테크가 어쨌든 시장을 주도하는 거고요. 국내 증시는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시장을 주도하나요? 네, 아무래도 빅테크가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빅테크가 끌고 가는 나스닥 또 S&P 500의 좀 매그니피선트 7개 종목 이런 것들 중에서 조금 돌아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성장주 계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반도체가 꼭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PR이 지금 낮아져 있고 상당히 조금 밸류에이션이 그래도 편안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포함한 또 여러 가지 성장주 계열의 주식들이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하지만 연속성은 조금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그래도 연말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성장주 순환매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 흐름들을 풀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투자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보여주세요. 증시에는 한 가지 시각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강세론도 약세론도 아닌 시장을 정확히 보는 눈이다. 제시 리버모어, 은발의 제시 리버모어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1900년대 초반에 뭐 미국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죠. 그래서 저도 책을 재밌게 봤는데 뭐 물론 이제 좀 공자님 원장님 말씀 같은 그런 거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어수선한 장세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고심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우리가 약세론이나 강세론 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결국 쓸려 다닐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강세로 간다, 누가 약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쏠려 다닐 필요는 절대로 없다. 그 시간에 조금 본인 스스로가 시장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시각, 그 노력,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고집해봤습니다. 네, 제시 리버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